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나눠줬던 학습지의 1번부터 39번까지를 같이 풀이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별로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도 넣어 놓았고 또 풀이도 제공하니까 자기가 알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개념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은 선 스펙트럼에 관한 개념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중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불꽃색이 비슷할 때 스펙트럼을 관찰한다. 맞죠? 이거는 우리가 실험에서 봤던 리튬 그리고 스트론튬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불꽃색은 비슷하더라도 스펙트럼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되고요. 두 번째,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소의 스펙트럼이 달라진다. 이거는 우리가 안 배웠던 개념이 있어요. 화학 변화. 보고 좀 놀라셨나요? 자,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패스해 볼게요. 자, 세 번째,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맞나요? 그죠? 이거는 맞았죠. 저희 스펙트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선 스펙트럼도 있었지만 연속 스펙트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 스펙트럼에도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선과 연속으로는 나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4번 원소의 불꽃색을 분광기로 보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맞죠? 다음 5번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개수, 위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건 교과서에 그대로 쓰여 있는 말이죠. 맞아요. 답은 여기서 2번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화학변화라고 하는 거는 3학년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변화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 되는데 이 화학변화가 일어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말 그대로 변화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원소의 종류는 달라지지 않아요. 원소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스펙트럼도 달라지지 않겠죠. 일단은 이 정도로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1번부터 3번, 4번, 5번 이 나머지 내용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은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이 6개나 나와 있고요. 이게 원소에 대한 거 2개. 물질 가부터 라에 대한 게 4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요. 원소와 물질 이 2개가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원소는 뭐였죠? 그렇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얘기한 거예요. 성분. 근데 물질은 그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니까 이 성분들이 모여서 물질이 된 거예요. 원소가 모여서. 자, 그래서 원소와 물질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일지 한번 1번부터 보면요. 원소 A와 B는 불꽃 반응색이 같을 것이다. 알 수 있나요? 없죠. 네, 틀렸습니다. 두 번째, 물질 나는 원소 A를 포함하고 있다. 맞나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원소 A는 여기 이렇게 2개인데요. 나가 여기 두 번째 게 없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물질 가에는 물질 나가 포함되어 있다. 한번 볼게요. 가에 나가. 자, 첫 번째 거부터 없죠. 여기 없네. 그러면 틀렸어요. 자, 3번 틀렸고요. 4번 물질 다는 원소 A와 B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 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는데요. A는 여기 A 들어있고요. B는 여기 들어있네요. 자,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 얘가 답이고요. 5번 물질 나는 원소 A와 B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다. 한번 보면 자, A와 B 말고도 이미 너무 많죠. 여기 앞에 두 개 A와 B 말고도 다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3번. 이 3번은요. 다음 그림은 어떤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핵심 개념이 원자, 그리고 원자 모형이에요. 여기서 원자가 무엇인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기본 입자열적 물질을 구성하는, 그리고 원자 모형이 무엇인지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원소와 원자와 분자를 구분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써보면요. 자, 성분을 얘기하는 거는 원소고요. 입자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개수를 셀 때 쓰는 거죠. 여기는 원자와 분자로 나뉜다 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먼저 이 선지를 보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보면요. 플러스 8 되어 있는 기억은 뭐죠? 그쵸. 가운데 있는 원자의 핵심이다 라고 해서 원자핵이고요. 니은, 마이너스 띄는 입자는 그쵸. 전자예요. 자, 이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보면 기억은 원자핵이다. 맞죠? 2번 니은은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빠르게 움직인다. 맞죠? 전자는 굉장히 가벼워서 엄청나게 빠르게 운동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3번 기억과 니은의 전하의 총합은 0이다. 이거 맞죠? 자, 보시면 지금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이에요. 근데 이 전자 8개가 나타나는 8개 맞죠? 나타내는 전하량을 보면 한 개당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8개여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총 합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4번까지 이어지네요. 둘 다 맞아요. 그럼 5번 보겠습니다. 이 모형은 원자의 실제 모습을 나타낸다. 맞나요? 아니죠. 이 모형은 말 그대로 모형이에요.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모형은 단지 우리가 원자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게끔 그린 것 뿐이에요.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분자가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원자와 분자의 관계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풀어보면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을 골라라. 세면 되죠. 여기는 하나, 둘 해서 2개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4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다음에 하나, 둘, 셋, 3개. 하나, 둘, 셋, 넷, 4개. 이렇게 하면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는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봐두면 좋을 거. 이 분자들 익숙하지 않나요? 그쵸. 저희가 앵두콘으로 다 만들어 봤던 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분자식을 추가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얘는 O2. 뭐죠? 그렇죠. 산소 분자. 그 다음 얘는 2번은 H2O2 가산화수소가 되고요. 3번은 CH4 뭐예요? 메테인 되고요. 4번은 우리가 자주 먹는 H2O 물이 되고요. 마지막 5번은 NH3 암모니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렇게 그림이 아니라 분자식으로 주어진다 라고 해도 이 원자의 수를 다 셀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앞에 여기에서 썼듯이 이 원자라는 개념은 셀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원자 개수를 물어본 거죠. 그것까지 가져가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에서 6번을 함께 볼게요. 5번과 6번은 굉장히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이 문제에서는요, 원소, 이 종류를 나타내는 이 원소의 개념과 원소를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꺼번에 알고 계셔야 돼요. 원소 기호는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학송을 들으면서 꼭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5번부터 보겠습니다. 리튬. 리튬은 어떻게 썼죠? Li. 리튬의 리를 가지고 와서 Li라고 썼고요. 그 다음 구리는 Cu라고 했었죠. 그 다음 3번 은은 Ag 맞나요? 맞아요. 3번 맞고요. 그 다음 4번 칼슘은 Ca. 참고로 칼륨은 K라고 썼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은 아이오딘 I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금 Ag라고 써져 있는데 방금 Ag는 은이었죠. 그럼 금은요? 금은 AU였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전에 오금으로 외우자. 오금이 저린다 할 때 오금으로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산소는 H 아니고요. O. 그다음 칼슘은 위에서 했죠. Ca. 나트륨은 그렇죠. Na. 아이오딘은 I. 하면 3번 그리고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원소 기호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 아까 여기 4번에서 나온 문제와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이런 모형이 없고 분자식 원소기호로만 쓰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여기는 이 분자가 하나만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개, 얘는 3개, 얘는 2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총 개수를 세셔야 돼요. 자, 먼저 보시면 1번 3, 5, 3 같은 경우에는 이 O3라는 이 분자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분자 하나에 3개가 들었는데 그 분자 자체가 3개이네. 그래서 총 9개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2번은 탄소 하나와 수소 4개 해서 5개고요. 그 다음 3번은 탄소 하나와 수소가 아니라 산소 2개에서 3개고요. 그 다음 얘는 4번은 분자가 2개인데요. 그 분자 안에 보면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3, 2, 6, 6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나트륨 2개, 그리고 탄소 1개, 그리고 산소 3개 이렇게 해서 6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1번이 답이 되는데요. 1번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면
그냥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 라고 푸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떤 방법을 쓰든 원자의 총 개수를 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8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중 화학식과 이름을 잘못 짝지은 것이 무엇인지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화학식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이름을 매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몰라요.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패스하시고요. 과감하게 여러분이 배운 선에서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1번 보시면요. 1번 NaCl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Na와 Cl. 자, Na는 나트륨이고 Cl은 염소죠. 근데 여기서는 얘가 화라고 붙여지는 게 이온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이온식을 썼을 때 부르는 방법은 배웠지만 이렇게 합쳐 있을 때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는 염화 이온이고 얘는 나트륨 이온이어서 이걸 붙여서 염화 나트륨이다 라고 읽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염화 나트륨 맞고요. 2번 얘는 이 이온이 책에 있어요. OH-라고 수산화 이온입니다. 그래서 이 수산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모여서 수산화 나트륨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나서 염화 칼슘 맞고요. 4번 황산 이온과 칼슘 이온이 만나서 황산 칼슘 맞아요. 답은 5번인데요. 얘만 보면 탄산이에요. 얘만 보면 나트륨이에요. 근데 지금 탄산 나트륨이라고 되어 있는데 빠진 거 뭐예요? 그죠? 수소가 없어요. 그래서 얘 이름 붙이는 방법은 모르셔도 되었는데요. 여기에 수소가 없네. 수소 채워주셔야 옳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소 기호로 이루어진 화학식이 있고 이름이 있을 때 어느 부분이 모자란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9번 여기서는요. 본격적으로 이온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이온은 어디서 출발했죠? 그렇죠. 이온은 원자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띠는데 중성이라는 거는 그쵸. 원자 핵이 가지는 전하와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이 같았어요. 그래서 전기적 중성이었어요. 근데 이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등호로 균형이 맞춰져 있었는데 균형이 깨지겠죠. 그 깨진 상태를 이온이라고 하고요. 이때 균형이 깨져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를 띠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를 띠면 양이온, 그리고 마이너스를 띠면 음이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두 가지 이온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형이니까 실제 아니겠죠? 자, 가운데에 보면요.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어요. 자, 1번에 보시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전자 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세보겠습니다. 가부터 세보면 가는 그렇죠. 10개가 되고요. 나는요? 그쵸. 나도 10개예요. 자, 둘 다 전자수가 10개인데요. 원자핵 전하는 다르죠. 가는 플러스 8, 나는 플러스 11입니다. 이때 가와 나가 각각 양이온이 될지 음이온이 될지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 그렇죠. 가는 보면 자, 원자핵은 플러스 8인데 이 전자가 띠는 음전하는 마이너스 10이에요. 얘가 더 많죠? 그래서 이거는 음이온이 될 거고요. 그
그 다음 나를 보시면 원자핵은 플러스 11이에요.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10이죠. 얘가 숫자가 더 커요. 이거는 수학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딱 숫자만 판단해 보시면 플러스가 더 많기 때문에 얘는 양이온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틀렸고요. 2번은 가가 맞나요? 나가 맞나요? 가 말고 나가 더 많아요. 얘는 가랑 나 똑같고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가는 전하가 플러스인 양이온이다. 맞아요? 아니죠. 일단은 음이온이고요. 전하 계산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2인 음이온이 될 거예요. 3번 틀렸고 4번은 양이온이 되죠. 플러스 2인 양이온이 됩니다. 3번도 틀렸고 자 5번 보시면 5번이 답인데 가는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나는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생성된다. 맞나요? 그렇죠. 맞죠. 얻어서 얘는 음이온이 된 거고요. 얘는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 거를 한번 쑥 훑었네요. 자, 다음 10번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이온에 관한 내용이에요. 방금 여기 9번 오른쪽 상단에서 설명했던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한 번 더 개념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이온의 형성 과정을 넣어놨는데요. 지금 왼쪽 모형을 보시면 플러스. 자, 여기는 원자 상태이고요. 이온 상태예요. 보시면 플러스가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전자 한 개를 얻었죠. 얻어서 한 개가 많아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 원자를 뭔지 모르겠지만 X라고 할 때 얘가 원자 상태라면 전자 한 개를 얻은 상태는 X에 원래는 여기 1 쓰고 한 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써줘야 한다고 했지만 1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1은 생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X 마이너스로 쓰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을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원소가 아니라 이온, 이 무슨 이온인지를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가서 마지막 1단원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온을 배우고 나서 나왔던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인 앙금 생성 반응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앙금 딱 세 가지만 했었는데 그걸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저희가 배웠던 앙금엔요 3가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로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있었어요. 얘는 색깔이 흰색이었고요. 이 앙금을 통해서는 여기 은이온이 들어있는지 또는 염화이온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또 흰색 CaCO3라고 하는 탄소의 탄, 산소의 산, 그리고 칼슘, 탄산, 칼슘이라는 마찬가지로 흰색인 앙금이 있었어요. 얘를 가지고서는 어떤 이온을 확인할 수 있냐 보시면 칼슘이온, 그리고 탄산이온, 이렇게 2가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번에는 노란색 앙금 하나 있었어요. 보시면 PbI2라고 해서 이름 어떻게 읽어야 되죠?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얘는 특이하게 흰색 아니고 노란색이었어요. 자, 그럼 이 앙금을 가지고는 어떤 이온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Pb, 그러니까 납 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자,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을 배우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이온들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앙금이 생기면 들어있다는 뜻이고, 앙금이 생기지 않으면 없다는 뜻이죠.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왼쪽 문제로 가볼게요. 자, 공장 폐수 속에 납이온, 그러니까 Pb, 납이온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납이온을 확인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이온을 모두 고른 것은 두 개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배운 거에서는 하나밖에 못 찾아요. 하나 찾으시면 잘 하신 거예요. 뭐 써야 되죠? 그쵸.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필요한 거 뭐예요? 그렇죠. 5번. 5번에 나오는 이 아이오딘화 이온을 공장 폐수 속에 이렇게 넣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노란 색깔 앙금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는 납이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없는 거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알려드리면 나머지 하나는 4번이긴 한데요. 얘는 몰라도 됩니다. 5번 아이오딘화 이온을 넣어서 만들어지는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앙금만 알아두시면 돼요.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단원 문제는 끝났습니다. 나왔던 여러 가지 있지만 정리해보면 간단해요.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시고요. 문제 계속해서 한번 풀어볼게요.